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자 44페이지 봅니다. 자, 이제 중개사무소 파트 보죠. 자, 특히 이제 중개사무소는 내용이 많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기는 한 2문제, 많으면 3문제, 또 4문제까지 출제해 될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트별로 하나씩 정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인데 첫 번째 1등록 1사무소 원칙 그랬는데 우리 이중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중사무소 설치는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등록도 우리 이중 등록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무소도 한 개밖에 안 돼요. 단 예외는 있어요. 자, 법인인 개공사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중사무소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둘째 줄. 자, 천마크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소위 뭐예요? 떴다방 다루는 거예요. 자, 임시 중개 시설물. 자, 이것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떴다방을 단속하기 위한 규정들인데, 자, 이거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제재를 잘 보세요. 자, 이 둘은 자, 사무소잖아요. 사무소와 관련된 것은 자, 이거 의무이죠.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1년 1천. 자, 이렇게 형벌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자, 이중사무소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중 등록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 이중소속 자, 이것도 안 돼요 그랬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이중자 들어가는 거. 그럼 이거 다 1년 1천. 자, 형벌 이중자 들어간 다 1년 1천. 그런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이것은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이중 사무소는 의무적 취소라는 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자, 형벌은 같아요. 형벌은 같은데 행정 처분이 다르다는 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서 잘 틀려요. 자,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도 잘 물어봐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2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시 의무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제 사무소에 개시해야 되는 게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개시 의무인데, 자, 이 개시는 당연히 누가 개공사가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는 게, 자, 여기에는 4개인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 하나가 추가됐죠. 자, 그게 이제 좀 빠져 있는데, 자, 뭐가 빠졌냐면. 일단 우리 중개업 자, 등록증.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 원본 걸어야 됩니다. 자, 등록증.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고요. 최근에 개정된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자, 부가가치.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자, 뭐예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 자, 이게 이번에 추가됐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하잖아요.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등록 관청을 찾아가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요. 세무서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사업자 등록증도 이번에 개시사항에 추가됐습니다. 예전에 기출문제 이게 답이었어요. 이건 없어서.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추가됐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이건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자, 이게 추가됐으니까 등록증은 이제 2개입니다.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개보수, 그리고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들에게 우리가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요구하는지 보여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증, 설정, 자, 증명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원본입니다. 자, 예전 기출문제 4번 이렇게 나오는데, 등록증도 원본, 자, 자격증도 원본인데. 자, 이때 이 자격증, 자, 이때 자격증은요, 자, 개공사 자격증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소공사 자격증도 걸라 그러는데 이 경우는 이제 있으면 걸고 없으면 안 걸고.
자, 그래서 개공사 중에서도 중개인 같으면 자격이 없으니까 못 걸겠죠? 네. 그리고 이제 소공사 같은 경우는요, 소공사가 있으면 걸고 없으면 안 걸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 소공사가 자기 자격증 개시 의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공사를 고용한 개공사가 이 개시 의무를 부담. 그러니까 이 개시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예, 개공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개공사 의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등록증 같은 경우인데, 자, 그럼 분사무소는 뭘 걸어요? 한데, 분사무소는 우리가 뭘 갔어요? 신고 확인서라고. 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원본을 걸게 됐습니다. 자, 예전 이제 신고 필증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개시해야 되는 거. 자, 내기 좋잖아요. 오지 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등록증, 중개보수표, 그 다음에 보증 설정, 그 다음에 자격증의 자자. 그래서 우리 등수보자. 이렇게. 우리 모의고사 보고 자기 등수 몇 등인지 알려면 어디 봐야 돼? 우리 게시판. 그래서, 그래서 게시 의무다. 등수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게시판에서 자기 등수 몇 등인지 확인한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번에 하나 추가된 거. 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겼다 그러면, 자, 이런 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아주 간단한 제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개사무소 명칭 및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그랬네요. 자, 먼저 우리 중개사무소 명칭입니다. 자, 사무소 명칭에 뭐예요? 우리가, 자, 법정 문자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문구를 꼭 써야 되죠. 자,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자, 뭐가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걸 쓰던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 중개. 자, 이걸 쓰던가. 물론 이제 이 앞에 상호는 자기가 붙일 수 있습니다. 상호는. 자, 상호는 이제 붙일 수 있고요. 이 문구가 꼭 들어가라. 왜 그러냐?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속하기 힘들어. 왜? 비슷비슷한 상호를 달고 영업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있어야 적법하게 등록받은 개공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도 보호해주면서 의뢰인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간판도 어때요? 어떤 우리 가게를 하나 열었다면 간판이 좀 얼굴이잖아요. 그 간판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보고 쉽게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게끔. 개성을 살려서 이렇게 문구도 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떤다? 다 통일되어 있다. 근데 이 통일된 게 어떤다? 우리 개성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중개인은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중개인은. 왜 그럴까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개인 같으면 자, 이 문구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개공사 아닌 사람. 개공사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이런 문구를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제재를 주의하셔야 제재. 자, 개공사가 이거 위반했어요. 그럼 개공사가 위반하면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문구를 안 썼어요. 또 특히 중개인은 이 문구를 썼어요. 그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런데 개공사 아닌 사람이 이걸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 1년 1천. 자, 1년 1천이 해당된다. 자, 이들은 이제 처벌이 무겁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하시오 그랬네요. 자, 5개 광고물. 자, 이 5개 광고물. 자, 건물 밖에다 설치하는 광고물. 자,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네, 간판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벽면 이용 간판, 뭐 돌출 간판, 그 다음에 옥상 간판 이렇게. 그럼 이 간판에다가 뭐 해라? 자, 성명을 뭐 해라? 자, 표기해라 그런데. 그럼 이때 이제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는데 어떤 성명이냐? 예, 등록증에 표기된. 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사의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남한테 이걸 대여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걸 막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등록을 받은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거기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또 한편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영업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나가다 간판에 이름이 걸려있는 간판 주로 뭐예요? 변호사 사무소랄지 병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자기 프라이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 이런 거 하지 마라.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직업이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같으면 이제 주사무소는 대표자,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책임자성. 항상 법인은 그래요.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렇게 이제 걸고 하시오. 자, 그럼 이때 표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표기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하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주로 이제 간판과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자, 넘겨서 봅니다. 자, 45페이지. 자, 거기 메인 위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5번 그랬는데, 자, 뭐냐? 그럼 이렇게 이제 간판을 위반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뭐 하냐? 이거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철거 명령. 누가? 자, 이거 조심하세요. 누가 내리냐면 등록관청이. 자, 등록관청이 이제 담당 관할청이니까. 근데 이건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몇 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말을 안 듣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뭐 한다고요? 예, 대집행. 그러니까 이제 대신 철거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대집행하고요. 비용 징수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철거 명령 내리고 대집행.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중개 대상물의 이제 표시 광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여러분이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자격, 무등록업자가 이렇게 광고를 함으로써 그게 중개사고로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광고는 개공사만, 즉 적법하게 등록받은 개공사만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뭐 거의 출제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인데, 자, 요즘 이제 우리가 이런 광고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사무소에 가만히 앉아서 의뢰인 찾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소극적인 영업은 요즘은 도태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어때요? 이런 인터넷이랄지 스마트폰, 이런 SNS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직방다방이랄지 자, 이런 앱을 이용하여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어때요? 밀접적으로 그 사람과 어때요? 접촉해서 광고를 하는 거 이거 비용이 들더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게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하는 사람들 인터넷이랄지 스마트폰 앱이랄지 이런 거 잘 다루셔야 돼. 자, 예전에처럼 이제 벼룩신문 교차로 요즘 이거 거의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데 있긴 하는데 요즘 누가 이렇게 보나요? 젊은 친구들은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고도 이제 이렇게 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서 잘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는 광고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위 광고랄지 거짓 과장 광고 이런 게 많아져요. 그게서 이제 중개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단속을 좀 많이 한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개공사만 이걸 광고하게 하는데, 자, 그럼 개공사가 당신이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사람인지 이걸 뭐 해라? 밝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당신이 개공사라는 걸 뭐 해라? 명시해라, 이거 명시해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되는데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나중에 실은 추가된 건데 그럼 여기 보존이 뭐냐? 자, 우리 주변에 무등록으로 즉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럼 사무실 낼 수 있냐? 어렵죠.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 자격증을 걸어놓고 소위 바디사장 세워놓고 자기가 그 사무소에 보존으로 있어요. 그래서 일처리는 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존이 불법으로 영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보존은 명시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강화한 거예요, 실은. 자, 그럼 이제 개공사라는 걸 명시해야 되고 보조원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조원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개공사라는 걸 명시해야 되는데 뭘 명시해야 되느냐? 자, 거기 그랬죠. 먼저 개공사는 뭐예요? 자, 개공사에 대해서는 뭘 명시해라? 자, 성명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중개, 자, 사무소에 대해서는 뭘 명시해야 돼요? 자, 명칭,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자, 그리고 등록번호.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개공사에 해당하는 거, 사무소에 해당하는 거, 이걸 빠뜨리지 말고 명시하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자, 개공사 성명입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저는 적법하게 등록받은 개공사예요. 자, 이렇게 명시하면 돼요. 자,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저는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이 개공사라는 걸 명시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출제됐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자, 모든 매체에 광고할 때 공통입니다. 인터넷에 하든, 직방다방에 하든, 교차로, 벼룩시모 이런 무가지에다 하든, 신문에 하든, 뭐 찌라시 이런 걸 이용해서 하든, 이것은 공통으로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만일, 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 여기에다 추가로 명시해야 돼, 추가. 자, 그래서 인터넷은, 자, 추가로 또 명시해서 밝혀야 돼요. 한마디로 추가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라, 이거 추가로. 자,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인터넷. 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추가로 명시하라는데, 그럼 이때 뭘 추가해야 되나요? 자, 거기 보세요. 한마디로 물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이때 이제 추가로 명시한다는 게 뭐냐면, 자, 물건에 대한 이제 정보예요. 왜냐면 인터넷은 이제 아무래도 파급력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박스에 보시면. 자, 이것은 아직은 출제 안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기업.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그 다음에 거래 형태,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앞글자 따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조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우리 법조문 순서. 그래서 앞글자 따갔어요. 소, 면, 가, 종, 형. 종류가 좀 앞에 나오는데 그냥 앞글자 따서 하면 돼. 소, 면, 가, 종, 형. 자,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자, 건물에 대한 겁니다. 자, 건물에 대한 거는요. 자, 총 층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리고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받은 날. 자, 이것도 이제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및 관리비 그랬네요. 자, 이거 앞글자 따가지고 방개개 입주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 다시 정리해 보자면 자 소면 가종형 그러니까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그 다음에 거래 형태. 그리고 이제 자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건물의 뭐예요? 자 총층수, 그 다음에 자 사용 승인, 자 이런 걸 받은 날, 그리고 자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 방객의 입주관. 자 이거 이렇게 체크. 아직은 출제 안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개공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지 마.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개공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개대상물, 자,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되는 거, 이건 공통이고, 이제 인터넷 추가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기면 다 개공사는 뭐다? 자,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100만 원. 그런데, 자, 개공사 아닌 자가 이거 했어요. 그러면 개공사 아닌 자는 1년 1천입니다. 자, 우리 법에서 개공사 아닌 자, 자, 2번 나왔어요. 앞에 법정 문자 사용하지 말아 했는데 했을 때.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개공사 아닌 자가 지금 이렇게 표시 광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포상금 대상자가 된다는 거. 자, 이거 조심하세요. 포상. 그런데 개공사 아닌 자가 지금 여기 표시 광고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공사 아닌 자가 자, 아까
법정 문자를 사용했잖아요. 자, 법정 문자 사용하면 이것은 1년 1천 형벌 대상자가 되지 포상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자, 이거 표시 광고한 게 포상금 대상자예요. 이것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자, 부당 광고 하지 말은 얘기인데, 자, 이건 이제 개공사가 이렇게 부당 광고 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건 500만원. 그러니까, 단순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100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부당 광고는 이건 조금 어때요? 이건 죄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다? 500만원이야 과태료 가는 거.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자, 그럼 우리 교재, 자, 46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이제 총 부당 광고가 이제 5가지 형태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거 암기 안 해도, 이거 부당 광고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자, 쉽게 말해, 이거 물건도 없는데 광고했다. 허위 광고란 얘기야, 허위. 자, 허위 매물이죠. 자, 당연히 나쁘죠. 자,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자, 물건은 존재하는데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인이 많죠. 의뢰인이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걸 공개해요. 이런 경우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대요. 누군가 문 똑똑 두드리고 찾아왔어요. 자, 누구세요? 했더니 방 좀 보러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여기 물건 내놓았길래 방 좀 보러 왔는데 그런데 자기는 팔려고 내놓은 적도 없어. 이런 사람이 찾아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막 광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 그러니까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광고합니다. 그럼 의뢰인들은 그걸 보고 어때요? 찾아온다든가 그럼 헛걸음 하잖아요. 자, 김 빠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아. 그 다음 네 번째. 자,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 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자, 이것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광고하게 되면 의뢰인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물건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좀 다운시키거나 또 하자 결함 있는 것들 할 때 좀 숨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물건에 대해서 좀 꾸며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이거 아주 많죠. 이런 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자,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과장 광고. 이게 이제 소위 거짓 과장 광고. 어떻게 보면 네 번째하고 비슷해요. 자, 중대한 하자나 결함을 숨기는 게 이게 이제 거짓 광고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좀 비슷비슷한데, 자, 안 외워도 우리가 딱 보고 이거 부당 광고다 느낌이 오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자, 단지 이제 이렇게 부당 광고는 처벌이 어떻게 된다? 500원.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부당 광고가 아닌 거.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4개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여기다 넣어요. 이 내용. 자, 그래서 중개대상 표시 광고할 때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거. 이거 부당 광고냐? 이것은 부당 광고는 아니죠. 그렇죠? 자, 부당 광고는 아니야.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로 명시해야 되는 거 안 했어요. 자, 이것도 부당 광고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부당 광고하고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자, 이제 이거. 자. 그럼 이제 인터넷에, 자, 이렇게 광고할 때, 자,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인터넷 매체입니다. 자, 인터넷 매체는 이제 아무래도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광고인지 아닌지 단속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링.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네. 자, 그럼 모니터링을 누가 하나요? 기관. 자, 거기 보면 누가 하느냐? 자, 이거 당연히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자, 이거 체크해야 돼요. 모니터링 기관은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자, 직접 하지 않고 이것을
자,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디다 하느냐? 우리 교재 잠깐 넘겨보세요. 자, 우리 47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박스, 메인 위에 박스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잠깐 읽어만 보죠. 자, 첫 번째.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래서 각종 무슨 공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러니까 정부가 출자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세 번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자, 여기에다도 맡길 수 있고요. 네 번째. 자, 이런 업무터링 업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인력이나 조직을 갖췄다. 이런 시설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되는 법이. 자, 여기에다 이제 맡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모니터링 기관.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46페이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자, 이제 이 인터넷잖아. 그럼 인터넷 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 그 인터넷 사업자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 제공자. 여기서 뭐라고 되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한마디로 그거예요. 인터넷 사업자.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뭐 이런데. 네. 그러면 우리 개공사들이 자 거기에다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부당 광고인지 또 이렇게 명시하라는 거 제대로 지켜서 광고를 한 건지 그러니까 법규를 준수했는지 위반했는지 이런 걸 단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속 차원에서 이제 자 이들 사람을 상대로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번에 자료 제출.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할 때 조금 이게 의심돼. 자, 혹시 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랬을 때. 그럼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대로 제대로 된 광고인지 아니면 거짓 광고냐, 허위 광고냐. 이걸 조사 차원에서 자료 좀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모니터링 해본 결과 법 위반이 의심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명시하라는 거 안 했다든가 또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허위 과장 광고는 하지 말고 내려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이제 명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빠뜨렸다면 추가로 게재해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누구한테? 이들 대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걸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 네, 500만 원 이하 또 과태료 대상자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우리 교재 이제, 자, 47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니터링 업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이것 조금 여러분이 신경 써서 좀 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자, 모니터링 업무는 크게 이제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눠요. 자, 기본 모니터링과 자, 수시 모니터링. 자,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우리는 여기 기본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정리하세요. 자,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거라 이게 출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 기본에 맞추시면 돼요. 자, 먼저 자, 기본 모니터링은요,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한다 그랬죠. 자, 기본 계획서에 따라 뭐예요? 분기별로 실시하는 거. 수시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수시로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분기별이라는 말은 몇 개월 단위예요? 우리 3개월 단위죠. 3개월. 그래서 우리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1년 12달을 3개월씩 4개로 쪼개서 1, 4분기 이렇게 분기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거. 자, 그게 기본 모니터링. 이거 한번 출제됐어요. 6개월 단위로 한다. 자, 근데 분기는 뭐다? 3개월 단위라는 거.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려면, 자, 계획서를 어때? 만들어 제출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은요. 자, 계획서입니다. 자,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시 모니터링은요, 뭐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제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자, 이 계획서에 따라, 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자,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결과 보고서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매 분기 마지막 날 30일이네. 자, 여기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 근데 이제 수시 모니터링은요. 수시 모니터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자,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여기는 15일 이내 그랬죠? 자, 이거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인. 자, 여기는 15일. 자, 이런 숫자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거. 자,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결과 보고서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조사를 한다거나 좀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한테. 자, 그러면 시도지사나 자, 등록관청한테 한마디로 이제 조사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라. 이렇게 이제 국장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자, 이들이 이제 이런 조사 완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조사 조치를 완료했으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완료한 날로부터. 자, 완료한 날로부터 이거 10일 내. 자, 완료한 날로부터 자,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한테 또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자, 국토부 장관한테 통보해 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특히 이제 우리 자, 기본 모니터링에 초점을 좀 맞추세요. 기본 모니터링. 여기서 이제 출제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숫자와 관련된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뭐 거기 이제 그림으로 다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뭐 거기 그림 참조해서 보셔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모니터링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것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8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간판 철거 의무라는 게 있네요. 자, 간판 철거. 네. 자, 이건 이제 간단해요. 자, 우리가 간판을 철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철거 사유가 생기면 이거 이제 우리 자, 지체 없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철거, 자, 이 철거해야 되는 사유. 자, 이거 뭐 외울 건 아닌데, 자, 왜 철거하느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 자, 우리가 중개 사무소를 자, 이전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요. 그럼 기존의 사무실 더 이상 영업 안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이 기존의 사무소 간판 어떻게 해라? 철거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 폐업 신고했어요. 자, 폐업하면 이제 더 이상 영업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철거하시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3년간 영업을 못 하잖아요? 철거해라는 얘기. 자, 그래서 자, 사무소 이전했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됐어요. 그럼 이폐취 이렇게 순서들. 이폐취. 자, 근데 조심할 거. 자, 여러분이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휴업을 했습니다. 자, 휴업은 어때요? 이 기간 동안 잠깐 쉬는 거지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철거하라면 안 되죠. 그 다음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 얻어맞았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영업을 우리가 못하는 거지. 이거 뭐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철거한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것은 철거 사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해야 철거 사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때도요. 자, 철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안 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요. 어때? 철거 명령을 또 내립니다. 네, 철거 명령. 네.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자, 또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철거 사유에 해당하는데 철거를 안 했을 때, 자, 여기는요. 네. 과태료 사유는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주로 우리 사무소 관련된 거, 간판과 관련된 거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자, 이거는 네, 과태료 사유가 아니라는 거 중요해요. 이것도 이미 시험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무소 이제 이전과 관련된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